오늘 브로그로 질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. 자, 지난번처럼 한번 다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. 종목 교체 방법에 관한 퀴즈인데요. 신규 주식에 한 1,000만 원 정도? 적으면 한 800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보유한 현금이 없어요. 그래서 요 밑에 있는 A, B, C 세 종목 중에 하나를 어떻게 좀 처분을 해야 되겠다. 다음 세 종목 중에 어느 것을 매도할 것인가? 자,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. 어느 것 매도하시겠어요? 이제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정답이 그게 아닐 거라는 감은 오실 텐데, 대체로 어떻게 하세요? 그러면 뭐 처분하세요? 그렇죠. 30% 수익 난 거 처분하신다. 가 대부분이래요. 여기 보면 A는 이제 30% 수익 났고, B는 뭐 5% 약간, C는 마이너스 10%. 그래서 이제 총 3천만 원, 1,000만 원씩 투자해서 평가액이 3,250만 원이고, 이제 총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은 8.3%인데 마이너스 난 거 처분하기 싫죠. 아니 뭐 이럴 수도 있죠. 300만 원씩 쭉 파는 방법도 있죠. A 300만 원 팔고, 질문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B에서 300만 원 팔고 C에서 300만 원 팔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지. 아니 네 종목 투자하잖아요, 그렇게 되면. 근데 이제 질문은 사실은 뭐 이제 이 중에 하나 팔으라고 질문을 한 거니까 제가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좀 이제 다른 얘기고,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A를 처분한대요.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면 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아, 수익을 향유하기 위해서. 수익이 났으니까. 네. 커버하는 거. 네. 수익 난 걸 챙기겠다. 네. 그래서 그건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, 그거 이제 또 그 지난번 말씀드린 그 행동 재무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요런 얘기를 해요. 이 영어로 뭐 디스포지션이라 그래서 이제 기분, 뭐 기질 이런 얘기인데, 기분 효과라는데 이렇대요. 그냥 읽어볼게요. 사람들은 후회할 행동을 피하고 자부심을 느낄 행동을 추구한대요. 후회는 과거의 의사결정이 오류로 판명될 때 느끼는 감정적 고통이다. 맞죠? 반대로 자부심은 과거의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판명될 때 느끼는 감정적 기쁨이다. 이런 심리로 인해 사람들은 이익 종목을 너무 빨리 처분하고 손실 종목을 너무 오래 보유한다라고 이제 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기분 효과라고 했다니까. 내가 수익 난 종목을 팔면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. 아, 나 잘했어.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. 근데 내가 마이너스 종목을 팔면 비통해요. 내가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. 사람 본능이에요, 이게. 근데 지난번하고 다 통하는 얘기예요. 돈 다 똑같이 보라 그랬죠. 전체로 봐야 되고.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면 이제 투자를 망치는 거예요. 기분 때문에. 실제로 그래서 이게 좀 책에 나온 거 오래됐는데, 오래됐어도 지금도 다 통해요. 한 40, 제가 태어날 때네, 거짓. 이때 한 6년 동안에 미국에서 슈라바움이라는 사람이 한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를 완료한 매매 거래 7만 5천 건을, 아까 퀴즈 같은 계좌를 다 까서 증권사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평균 수익률이 보유 기간에 따라 가지고 30일 이내에 한 15일 정도 판 거는 한 45% 수익이 나더래요. 그러니까 45% 수익 난 거는 30일 이내에 빨리 판다는 얘기죠. 뒤로 갈수록 수익이 처진다는 얘기예요. 이게 1년쯤 가면 이제 수익이, 이때 장이 좋았나 봐요. 이제 10% 미만으로 빠진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수익 안 난 종목 또는 손실 난 종목은 계속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. 왜 그래요? 마음이 아픈 게 싫어서.
패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. 멘탈 어카운팅 같은 얘기인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대. 어떻게 해야 돼요? 전체를 봐야죠. 그 다음에 이 책대로라면은 그래프부터 봐야죠. 얘가 몇 단계인가. 그래서 오히려 손실 보고 있는 게 잘 안 실패한 거잖아요. 그럼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럼 얘를 팔아야지. 대체로 그렇죠. 안 되는 건 안 된 이유가 있거든. 그리고 주가는 아까 속성에서 보듯이 이렇게 30% 수익 나고 끝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. 한번 가면은 막 50%, 100%, 200%씩 나지. 되는 종목은. 주식은 채권이 아니에요. 예금이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서 충분히 내주고 안 되는 종목을 처분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파시면 안 되는데 얘를 팔지. 이게 이제 이거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조금 이제 생각한 게 예전에 그 교육방송 EBS에서 뭐 공부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 관찰해가지고 전교 1, 2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. 고등학교 때. 그 추적한 내용 본 게 좀 생각이 나던데 두 친구를 제가 봤는데 한 친구 기억이 나요. 공부 되게 전교 1, 2등 할 정도로 잘하는 애인데 공부 열심히 하죠. 당연히.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는 거의 안 봐요. 자기가 못하는 과목하고 그 과목 중에서도 못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요. 당연한 얘기 같죠. 그러니까 잘하지. 그러니까 10과목 있으면 전교 1등 하려면 10과목 다 잘해야 되잖아요.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? 자기가 잘 못하는 과목 안 해요.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. 그리고 잘 못하는 건 포기해. 약간 통하지 않나요? 보통 보면 이제 사람 머리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수리 능력 좋은 사람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.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역사상에 남는 천재인 것 같아요. 뭐 뉴턴 같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은 뭐 좀 수재라고 하더라도 제 경험에도 둘 다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수리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수리 능력이 좀 떨어져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가 노력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해요. 그러니까 뭐 국어 언어 잘하는 사람 그거 열심히 하고 수학은 좀 덜해. 수학은 잘하면 수학은 자기가 잘하니까 풀면 재밌고 스스로 칭찬이 되거든요. 이거 안 해. 그럼 전교 1등은 못 해요. 전교 한 10등은 할 수 있어도.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뭐 투자도 투자지만 자제분들은 다 키우셔서 끝났을 것 같고 손주분들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공부 이렇게 좀 가르칠 때 좀 잘하는 거는 너 그거 그만해도 되잖아. 그건 너 얼마든지 잘 풀 수 있잖아. 그건 좀 그만하고 너는 뭐 예를 들면 뭐 수학은 잘하지만 좀 언어가 약하다. 그러면 그 언어 공부를 뭐 과외를 하던 학원을 하던 뭐 걔가 스스로 자습을 해야 되겠죠.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주식으로 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올리는 거랑 거의 같은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. 아니 근데 하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언어 능력은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수리 능력은 수리 잘하는 애들만큼 탁 보면 그냥 문제 확 풀 만큼 잘 못했었어요. 그러니까 얘를 하려면은 내가 많이 해야 돼. 시간을. 그러니까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시험 보면은 한 번 좀 열심히 했다가 좀 성적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 좀 수학 쪽은 좀 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학 성적은 좀 들쭉날쭉했는데 언어 성적은 꾸준했어요. 꾸준히 좀 괜찮았는데 그건 내가 재밌으니까 열심히 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나중에
또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문과대학을 간 게 아니고 이제 상과대학을 가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. 아이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거나 필수 과목만 사실 이런 투자 회계 뭐 숫자 나온 거 들었지, 그냥 나머지 3, 4학년 됐을 때 자유로 선택하는 거는 이런 거 한 과목도 선택 안 했어요. 제가 무슨 경제사, 그리고 괜히 문과대학 가가지고 뭐 불어도 들어보고 그런 거 많이 공부했거든요. 그러다가 또 이제 은행에 들어갔거든요. 근데 먹고 살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. 이게 재미는 없지.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요. 예. 좀 일찍 할 걸. 아니에요. 저는 이제 전공 선택을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냥 그쪽 말고 그냥 문과대학 갔으면 내가 더 재밌을 텐데. 왜냐하면 지금도 그냥 그 역사책 같은 거 제일 많이 보니까, 소설책이나. 예. 예. 아니 근데 맞아요. 예. 예. 예, 맞아요. 예. 예. 아니에요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소위 좀 이렇게 아주 특출나게 그 분야의 천재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,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자기가 약한 부분을 오히려 꾸준히 이렇게, 예, 이렇게 좀 수련하고 연습해야지 그게 사회에 잘 적응하지,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 싫어하는 걸 이렇게 좀 뭉친다 그럴까, 좀 안 하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,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루두루 좀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. 사회도 사람도 그렇잖아요.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.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. 영화 대부인가? 아시죠? 그 명대사. 친구는 가까이 지내고 적은 더 가까이 지내라고. 뭐 얘기가 여기까지 뻗쳤는데, 마음 아픈 종목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. 물론 이것도 그냥 손실 났으니까 무조건 팔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. 예. 과연 이제 근데 대체로 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. 수익 났다고 무조건 판다?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. 예. 그리고요, 이제 한 10분, 7, 8분 남았는데, 그냥 오늘은 아까 PER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까지 또 마저 하겠습니다. 질문 또 다음 시간에 받든가 뭐 오늘 뭐 추가하든가 하겠습니다. 지난번 이제 동인도 회사의 주식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, 요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 PE 주가 수익 비율 그 산출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 강의 드렸던 대로 그 동인도 회사의 그 출발할 때 2만 파운드를 가지고 자본 10,000파운드, 1파운드짜리 주식 10,000주, 그 다음에 부채 10,000파운드를 조달해서 뭐 배 5,000파운드 주고 사고, 뭐 식량 무기 5,000파운드, 그 다음에 상품 대금 10,000파운드에서 총 또 2만 파운드 맞춰가지고 이제 떠났다 이거죠.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갔습니다. 근데 이제 돌아오기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. 돌아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요 1년 후 12월인데, 그 한 6월쯤에 한 10파운드 정도에 이제 이 주식이 거래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인도에 잘 도착해가지고 지금 뭐 사업 잘하고 있더라. 그러면 뭐 주가가 10배 뛴 거예요. 1파운드에 발행했지만 그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10파운드에 거래한 거죠. 거래되고 있는 건데, 아까 LG화학 보여드렸다시피 신한은행이나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때도 뭐 증권사 리포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.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배가 돌아오면 한 상품 5만 파운드처럼 돼서 다 빚 갚고 급여 주고, 이때는 배는 그냥 안 파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. 계속 또 갈 수 있다. 그렇게 하면은 한 순이익으로 3만 파운드쯤 남을 것 같아. 우리 10,000파운드 초기 투자한 사람 그러면 이제
한 300% 수익 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10파운드에 거래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올랐겠죠, 주가가. 그러면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? 이거 중요한 거니까. 예. 여기 포인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이걸로 할게요. 그래서 10파운드에 1796년 6월에 거래됐어요. 그러면 주식 시가는 10파운드니까 10파운드 곱하기 발행 주식 수 하면은 만주 하면은 10만 파운드가 총 얼마 시가총액이죠. 10만 파운드.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? 10만 파운드를 단기 순이익 3만 파운드로 나눠주면 3.3배다 이거죠. 계산이 되죠? 네. 그냥 이거예요. 그러니까 2배 투자해서 10불 주고 산 사람이 원금 회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얼마 걸려? 3.3년 그러니까 3년 4개월이면 원금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예, 이게 PER이에요. 그럼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더 중요한 개념이 이제 PE 주가 수익 비율도 중요하지만 PB라고도 들어보셨나요? 이거 꼭 따라 나오는데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예요. B는 북 밸류 장부 가치란 얘기예요.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. 순자산은 그럼 다시 뭐냐? 자산 총계. 여기 보면 예상되는 자산 총계는 5만 5천 파운드인데 부채 다 갖고 나면은 남는 건 자기 자본이죠. 요게 순자산이에요. 장부상에. 그 얼마예요? 이게 4만. 예. 그러면 10만 파운드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총 시가총액 10만 파운드. 그러니까 만 주를 10파운드 거래했을 때 그거를 4만으로 나누면 2.5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거는 이제 이익을 쌓아놓은 게 없고 다 가져갔으니까 2억 투자한 거죠. 장부가가 빚 다 제하고. 그런데 내가 그 편의점을 3억에 주고 사면은 프라이스 북 레이쇼,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은 얼마가 돼요? 3억 주고 산 거를 2억으로 나누니까 1.5가 되는 거죠. 이해가 되시나요? 내가 그러니까 50%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죠. 동인도에서는 150%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죠. 이 순위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 가져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. 돈을 가져가면 다른 얘기죠. 이렇게 거래 안 되겠죠. 안 가져갔을 때 기존 주주들이. 이해가 되세요? 펀더멘탈 계산할 때 두 가지 지표, 세 가지 ROE 한번 말씀드렸죠. 주주 수익률하고 PE, PB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뭐 세계 가장 핵심 돈 잘 버는 능력 지표인 거죠. 어떤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. 그래서 다시 뭐 앞단으로 조금 돌아가서 보충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. 자, LG화학은 그렇게 했을 때 PBR 여기 있죠. 4배 정도 되죠. 4배. 지금 총 시가총액이 69조, 70조 잡혀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거의 100만 원 곱하기 이제 7천만 주니까. 근데 얘가 그 회계 장부 있죠. 회계 보고서에는 얼마쯤 있냐면은 요거 4로 나눠주면 얼마죠? 한 17조 정도 되겠죠. 17조짜리를 70조 주고 사는 거예요. 내가 이 주식 100% 다 산다 그러면 이 시가에. 그러니까 아까 편의점을 4배 주고 사는 거죠. 2억짜리 8억 주고 사면 4배 주고 사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 그 편의점 엄청 좋은 거라 해야 되죠. 또 여기서 조금 더 보시면 신한지주 극적이죠. 여기 PBR 있죠. 얘는 0.4배예요. 이건 뭐예요? 회계장부에 주당 82,000원이나 잡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에 거래해요?
3만 원도 안 되게 거래하는 거예요. 장부가보다도 훨씬 낮게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시가총액이 지금 17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자본 계정의 회계장부엔 얼마로 적혀 있어요? 이걸로 0.4로 나누니까 2배 이상 되죠. 그러면 한 35조에서 40조 사이 되겠네요. 장부가는 북밸류, 장부가는 40조예요. 근데 사람들은 안 쳐줘. 그러니까 2억짜리 편의점을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? 예로 치면 8천만 원 주고 사는 거죠.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. 얘는 거의 뭐 망하는 점포 떨이 세일인데 이거. 근데 다시 이렇게 싸다고 사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안 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란 얘기죠. 그래서 PER, PBR 이해가 되셨나요?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또 몇 번 그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근데 이제 기업을 통째로 산다. 기업을 통째로 산다. 편의점 사듯이. 그렇게 생각한 게 편의점 총 가격이나 어떤 주식의 시가총액은 다 똑같은 거다.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다 빼고 난 이익. 그걸로 나눠준 게 이제 주가 수익, 이익 비율이고, 그 다음에 이때까지 쭉 쌓인 그 기업의 가치가 장부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.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과 달리. 그걸로 나눠준 게, 시가총액을 그걸로 나눠준 게 이제 저기란 얘기죠. PB, 주당 순자산 가치.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. 근데 이제 그런 거 보고 거래하지 말라는 게 이 책이에요. 근데 아시고 계시고 그 작동하는 원리를 아셔야지 그거를 맹목으로 믿지 말란 얘기죠.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.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극복해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. 이건 무조건 PER이 높다 그래가지고 뭐 되게 비싼 주식이니까 이건 팔아야 돼. 이거는 PER, PBR이 이렇게 나죠. 어우, 야, 그거 뭐 거의 뭐 점포 세일하냐? 무슨 뭐 망한 가게네? 어떻게 2억짜리 가게를 8천만 원에 팔어?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은행주의 예를 들면 60, 70%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난다 긴다는 미국의 무슨 해치펀드니 뭐 뮤추얼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 바보입니까? 그렇게 좋으면 얘 사가지고 벌써 한 배, 두 배로 올려놨지. 그렇잖아요. 그렇게 안 사는 건 또 이렇게 싸게 거래하는 건 싸게 거래하는 이유가 있다란 얘기죠. 또 아까 여기 나오는 그럼 이런 주식은 그러면 아까 걔하고 비하면 물론 업종이 다르지만 10배잖아요. 0.49 이건 4배니까 북밸류에 비하면. 그럼 이렇게 비싸게 사는 사람 다 바보예요? 야, 그건 너무 비싸서 못 사. 이런 얘기 아마 많이 할 거예요. 그렇게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죠. 그게 이제 소위 펀더멘탈 뭐 기업 내용을 보고 장기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면 좋은데 이게 아마추어는 안 된다니까요. 그게 이런 공부부터 다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? 산소호흡기 호흡도 잘 못하는 거예요. 제가 봐서는요.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는요. 조작법도 모르는 거예요. 스킨 스쿠버로 치면. 스쿠버 다이빙. 그러니까 절대로 그쪽 얘기는 그냥 이렇게 아시면서 좀 넘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, 정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또 아까 배당도 투자 뭐 간접 투자 말씀드렸고,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면은 뭐 인덱스 투자하는 방법이나 뭐 자산 배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하시는 게 맞지.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내가 분석해가지고 그 기업이 돈 잘 벌지 미래에 이걸 분석해서 투자할 거야는 저는 절대 하지 마시라. 불가능한 얘기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유튜브에 이거 주장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얘기여서 누가 나 알면 욕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면 좋은데 안 돼요.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. 그냥 다른 재밌는 공부하세요. 소설책 읽고 언제 이거 다 공부해. 네, 하여튼 뭐 그래서
주어진 시간은 다 썼고요. 뭐 그래도 뭐 제가 뭐 아주 바쁜 사람은 아니니까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. 질문 있으세요? 네,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